서울 외곽 초호화 실버타운에서 연이어 사라지는 노인들. 젊은 간병인 윤지호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황금빛 노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였다. 돈과 욕망이 뒤엉킨 지옥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실종담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셔야 진짜 비밀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힘이 됩니다. 라폰테느 실버타운. 서울 외곽 산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노인의 천국이라 불렸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8시. 윤지호는 처음으로 그 천국의 문을 열었다. 29살의 간병인.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몇 번의 면접 끝에 겨우 얻어낸 일자리였다. 와, 정말 대단하네. 지호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로비,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까지.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에 가까웠다. 윤지호 씨죠? 저는 최현주 운영팀장입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가온다. 차가운 미소를 띤 40대 여성이 다가왔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주름 하나 없는 정장, 그리고 계산된 듯한 표정.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곳은 일반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입주민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전직 기업 회장님들, 교수님들, 정치인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VIP죠.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특히 뭔가요?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해요. 입주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은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지만 최 팀장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소문을 들으시더라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노인분들은 가끔 헛소리를 하시거든요. 이상한 소문? 헛소리? 지호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하지만 첫 출근인 만큼 조용히 따라가기로 했다. 자, 그럼 근무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걸으며 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어 마치 미술관 같았다. 그런데 저기요, 그 방은 뭐예요? 지호가 복도 끝방을 가리켰다. 유독 그곳만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고 문 앞에는 출입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아, 그곳은 정동철 회장님 방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정동철. 지호도 아는 이름이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군 대기업가.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니. 회장님도 직접 뵐 수 있나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일단은 다른 입주민들부터 담당해 보세요. 여기가 지호 씨가 주로 담당할 구역입니다. 넓은 공용 거실에 여러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다. 어떤 분은 신문을 읽고 계시고 어떤 분은 바둑을 두고 계셨다.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지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간병인 윤지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몇 초간의 정적 후에야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어머, 젊으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요?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김정순 할머님입니다. 전직 대학교 교수셨어요. 최 팀장이 소개했다. 아, 반갑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심리학이었어요. 특히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했죠.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김정순 할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그런데 요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말이죠. 할머님, 그런 얘기는. 최 팀장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 맞다. 지호 씨, 오늘은 간단한 업무 파악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저녁에 직원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저녁 7시 직원 회의실. 지호는 다른 간병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최근에 김정순 할머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최 팀장의 질문에 선임 간병사 이서연이 답했다. 예전보다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하시고, 서류를 숨겨놓으셨다가 찾으시고 그래요. 서류요? 지호가 물었다. 개인적인 문서들이겠죠. 노인분들은 중요한 것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거든요. 서연의 답변이었지만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김정순 할머니를 담당하던 다른 간병사가 입을 열었다. 할머님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밤마다 자신의 방에 들어온다고 서류를 가져가려 한다고. 박 간병사님. 최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런 얘기는 회의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하죠. 회의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다. 밤 9시 지호는 숙직을 위해 실버타운에 남았다. 첫밤 근무였다.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점검하던 중 지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김정순 할머니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새로운 간병인 윤지호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이 열렸다. 김정순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다. 헝클어진 머리,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지호 씨, 당신이군요. 네, 할머님.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는 주변을 살펴본 후 지호의 손을 잡았다. 내 방에 누군가 들어왔어요. 서랍을 뒤졌고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려 했어요. 어떤 서류 말씀이시죠? 재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지에 대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내가 곧 죽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정해진 일인 것처럼. 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머님, 혹시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건물 안에 누군가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쉿. 조용히 해요. 또 온 것 같아요. 발걸음 소리가 김정순 할머니 방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살짝 돌리는 소리.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할머님. 믿어주세요, 지호 씨. 나는 정신이 멀쩡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나를 없애려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으실 거예요, 할머님. 제가 더 자주 확인해 드릴게요. 지호는 할머니를 달래며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지호는 잠들 수 없었다. 김정순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누군가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노인성 치매의 증상일까? 하지만 지호가 본 할머니는 분명히 정신이 또렷했다. 대화도 논리적이었고 상황 판단력도 정확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3월 16일 오전 7시.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실버타운에 도착했다. 김정순 할머니가 밤새 걱정되어서였다. 할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호가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할머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빈 방이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김정순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지호는 급히 복도로 나와 다른 방들을 확인했다. 화장실, 공용 거실, 식당.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다. 급한 발걸음 소리. 실례합니다. 지호가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김정순 할머님이 안 계세요. 뭐라고요? 당직 간호사 박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분명히 어젯밤까지 계셨는데 지금 방에 안 계세요. 잠깐만요. 박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김정순 할머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팀장님이 곧 오신대요. 일단 다른 층도 확인해봐요.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 30분 후 최현주 팀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안 과장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40대 남성, 안정수 의료과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다. 아직 정확히 파악 중입니다만.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새벽 3시경에 할머님이 혼자서 나가시는 게 확인됩니다. 혼자서요? 지호가 놀라서 물었다. 네. 정문으로 나가셨어요. 안 과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다. 흐릿한 CCTV 영상에 김정순 할머니로 보이는 인물이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할머님이 밤에 혼자 나가실 리가 없는데요. 지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최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젯밤에 할머님을 뵀는데 누군가를 매우 무서워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밖으로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박간병사님, 김정순 할머님이 그런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셨나요? 박간병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호는 당황스러웠다. 분명히 어젯밤 회의에서 김정순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했던 게 박간병사가 아니었나? 어쨌든 안 과장이 상황을 정리했다. 김정순 할머님의 경우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야간 배회, 망상 증세 등이 있었고요. 치매요? 지호가 반문했다. 어젯밤에 뵈었을 때는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는데요. 그게 초기 치매의 특징입니다.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죠. 안 과장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지호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최 팀장이 말했다. 가족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아들분 2분이 계세요. 큰아들분은 의사고 둘째 아들분은 변호사입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잠시 후 최 팀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김정순 할머님 큰아들분이신가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들분이.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가 최근에 피해망상이 심해지셨다면서요. 피해망상이요?
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아들분들이 전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젯밤 김정순 할머니가 한 말들이 모두 망상이었다는 것인가? 점심시간 지호는 선임 간병사 이서연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서연 선배, 김정순 할머님 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지호 씨는 처음이라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종종 있는 일이에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떤 일이요? 입주민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요. 지호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치매나 건강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시는 거죠. 하지만 서연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요? 옮겨간 분들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족들도 연락을 안 하고. 서연이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이상한 건 사라지시는 분들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재산이 많고 가족과 갈등이 있던 분들이에요. 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현주 팀장이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 팀장님. 서연이 당황했다. 이서연 씨, 새로운 직원에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건 좋지 않아요. 소문이 아니라. 그럼 뭐죠? 확실한 증거라도 있나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곳은 고급 실버타운입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입주민 가족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윤지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첫날부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김정순 할머님은 치매로 인한 실종일 뿐입니다. 최 팀장이 가고 나서 서연이 지호에게 메모지를 건넸다. 오늘 밤 11시 지하 1층 창고에서. 지호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시. 지호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평소에는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다. 창고는 실버타운 건물 맨 아래에 있었다. 의료기기와 각종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다. 여기요. 서연이 창고 한쪽 구석에서 손짓했다.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봐요. 서연이 파일 박스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을 떠난 입주민들의 기록이에요. 지호가 폴더를 열어봤다. 강민수, 78세, 전직 건설회사 사장. 이화영, 75세, 부동산 투자가. 박종훈, 82세, 전직 국회의원. 총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분들 모두 어디로 가셨나요? 공식적으로는 전문 병원이나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 다른 폴더를 꺼냈다. 이건 그분들의 재산 관련 서류예요. 지호가 서류를 훑어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상하네요. 모든 분들이 이곳을 떠나신 후 얼마 안 있어서 사망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재산 상속도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보통 이런 절차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지호는 서류를 자세히 보았다. 정말로 모든 절차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처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세요.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 실버타운 운영진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한 이름을 가리켰다. 안정수. 이분은 우리 의료과장님 아니에요? 맞아요.
강민수 사장님의 재산 중 일부가 안 과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설마. 지호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서연이 마지막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정순 할머니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김정순 할머님 파일이 벌써 여기 있다고요? 어젯밤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날짜를 보세요. 지호는 전율했다. 김정순 할머니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퇴소 기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연 선배. 이건 정말. 쉿. 서연이 급히 지호의 입을 막았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다. 빨리 숨어요. 두 사람은 급히 창고 깊숙한 곳에 숨었다. 열쇠 소리, 문 여는 소리. 확실히 처리된 건가? 남자 목소리였다. 안정수 과장의 목소리 같았다. 네, 김정수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또 다른 남자 목소리. 가족들 반응은? 아들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더군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이제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지호와 서연은 숨죽여 들었다. 다음은 누구죠? 정동철 회장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왜요? 워낙 의심이 많으신 분이라.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발걸음이 가까워진다. 어쨌든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요즘 새로 온 간병인이 너무 눈치 빠른 것 같아서. 윤지호 말인가요? 그래요. 김정순 건에서도 너무 깊이 파려고 하더라고요. 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럼 그놈도?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주의해서 봐야겠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한참 후에야 서연이 입을 열었다. 들었죠? 지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방금 들은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김정순 할머님이 정말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죽인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그리고 서연이 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지하 창고를 나오며 지호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실버타운. 하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정동철 회장이라고 했다. 지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3월 17일 새벽 5시. 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젯밤 지하 창고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정수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그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호는 찬물로 샤워를 하며 정신을 차렸다. 오늘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동철 회장을 만나봐야 한다. 일찍 오셨네요. 현관에서 서연이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선배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 일 때문에.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로 들어갔다. 정동철 회장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지호가 속삭였다. 위험해요.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다음 목표가 회장님이라고 했으니까. 서연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해요. 오전 9시 지호는 정동철 회장의 방 앞에 섰다. 여전히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었다. 회장님, 새로운 간병인 윤지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보낸 거냐?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문 너머로 휠체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80대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정동철 회장이었다. 들어와라. 방 안은 다른 곳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특수 필름이 붙어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앉아라.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다. 회장님, 몸은 어떠세요? 몸이야 늙어서 불편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다. 그래서 더 문제지.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네는 왜 여기 온 거냐? 일자리가 필요해서요. 거짓말 마라. 눈빛을 보면 안다. 자네는 뭔가를 찾고 있어. 지호는 잠시 고민했다. 회장에게 사실을 말해도 될까? 김정순 할머님. 아시죠? 알지. 어제 사라졌다더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철 회장이 지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자네가 먼저 말해봐라. 뭘 알고 있는지. 지호는 결심했다. 할머님이 사라지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재산 관련 서류를 가져가려 한다고. 계속해라. 그리고 어젯밤에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지호는 지하 창고에서 들은 내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정동철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믿기지 않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요. 회장이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갔다. 나는 이 업계에서 50년을 살았다.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안다. 이곳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는데 처음부터 이상했다. 다른 입주민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직원들은 모두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어. 그럼 회장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나는 이들의 가장 큰 목표일 거다. 정동철 회장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이걸 봐라. 파일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몰래 수집한 증거들이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지호는 서류들을 넘겨보며 놀랐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지. 더 중요한 건 이걸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다는 거야. 어디에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이걸 찾아야 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방에 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최현주 팀장의 목소리였다. 확인해 봅시다. 정동철 회장이 급히 파일을 숨기고 지호에게 손짓했다. 빨리 침대로 가서 누워라. 환자처럼 행동해. 회장님 괜찮으세요? 들어와라. 최 팀장과 안정수 과장이 들어왔다. 윤지호 씨가 여기 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도움을 요청했다. 정동철 회장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렇군요. 지호 씨, 회장님은 특별관리 대상이라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앞으로는 미리 허락을 받으세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정동철 회장이 말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회장이 작은 종이를 건넸다. 오늘 밤 12시에 이 장소로 와라.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 저녁 식사 시간. 지호는 다른 입주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 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지호 씨, 여기 앉으세요. 77세의 이명희 할머니가 손짓했다. 전직 대학 총장 출신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김정순 선생님 소식 들으셨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명희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치매 때문에 나간 걸까요? 지호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순 선생님은 제 친구였어요. 일주일 전까지도 완전히 정상이었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기억력이 좋았을 정도로. 그럼. 그리고 이상한 건 최근에 누군가 밤마다 우리 방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명희 할머니의 말이 김정순 할머니와 똑같았다. 할머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제 방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밤에는 문을 잠그고 자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가진 것이요? 재산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호는 정동철 회장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님, 혹시 가족분들과 관계는 어떠세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아요. 자식들이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언장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자식들이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하려고요. 바로 그때였다. 할머님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안정수 과장이 나타났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 이명희 할머니가 당황해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요즘 할머님 혈압이 좀 높아지신 것 같은데. 혈압이요? 괜찮은데. 아니에요. 검사 결과를 보니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새로운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안 과장이 간 후 이명희 할머니가 불안해했다. 이상해요. 제 혈압은 정상인데. 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김정순 할머니도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다. 밤 12시. 지호는 정동철 회장이 준 주소를 찾아 나섰다. 실버타운 건물 뒤편의 작은 창고였다. 왔구나. 정동철 회장이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휠체어로도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리 와봐라. 창고 안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회장이 그중 하나를 열었다. 이게 뭐예요? 지난 2년간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의 기록이다. 상자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돈을 주고 내부 정보원을 만들었지. 청소부, 경비원, 심지어 의료진 중에도 있어. 지호가 파일들을 살펴보니 입이 벌어졌다. 총 23명. 지난 2년간 23명이 사라졌다고요? 정확히는 살해당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방법은 간단해. 먼저 입주민과 가족 사이의 갈등을 조장한다. 그 다음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서를 조작한다. 정동철 회장의 설명이 계속됐다. 그러면 가족들이 전문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게 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하면 미리 준비해둔 상속 절차에 따라 재산을 나눠 먹는 거지. 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가족들도 공범인 건가요? 일부는 그래. 하지만 대부분은 진짜로 부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믿고 있어. 그게 더 무서운 일이야.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창고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어. 정동철 회장이 급히 파일들을 정리했다. 이걸 어떻게 하죠? 일단 숨겨놔야 해. 안전한 곳에.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빨리 뒤로 숨어라. 두 사람은 창고 뒤편으로 숨었다. 확실히 여기서 불빛이 보였다고? 네, 분명히 봤습니다. 안정수 과장과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이상하네. 아무도 없는데? 혹시 동물이었을까요? 아니야. 분명히 사람이었어.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다. 혹시 정동철 회장이 나온 건 아닐까? 그럴 리가요.
휠체어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을 텐데. 확인해 봐야겠어. 내일부터 CCTV를 더 설치하자.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정동철 회장이 말했다. 어떻게 하죠?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 그리고 회장이 지호의 손에 작은 USB를 쥐어줬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언론사에 넘겨라. 회장님. 그리고 이명희 할머님도 위험해.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지? 그건 시작의 신호야. 지호는 USB를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3월 18일 오전 6시. 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정동철 회장이 준 USB가 계속 손에 느껴졌다. 급한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지호야, 큰일이야. 서연의 급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이명희 할머님이 병원으로 실려갔어. 지호는 벌떡 일어났다. 언제요? 새벽 4시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다는 거야. 지금 어느 병원에? 그게 문제야.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만 알고 있다고 해. 지호는 어젯밤 정동철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지? 그건 시작의 신호야. 서연 선배, 지금 실버타운에서 만나요. 30분 후 지호는 실버타운에 도착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지호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공식적으로는 심근경색이래. 하지만 뭐예요?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서연이 주변을 살펴본 후 속삭였다. 새벽 2시경에 안 과장이 이명희 할머님 방에 갔다고 해. 그리고 30분 후에 간호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신고한 거야. 새벽 2시에 왜 안 과장이?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이상해. 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오늘 오후 3시 평소 장소에서 만나자. 정동철 회장의 메시지였다. 누구예요? 정동철 회장님이에요. 오늘 만나자고 하네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젯밤에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그래도 가봐야 해요. 이명희 할머님 일도 그렇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최현주 팀장이 나타났다. 윤지호 씨, 이서연 씨.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네. 오늘부터 당분간 근무 스케줄이 바뀝니다. 지호 씨는 1층 담당, 서연 씨는 2층 담당으로. 왜 갑자기요? 입주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개인적인 대화는 근무 시간에 하지 마세요. 입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팀장이 가고 나서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 같아.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조심해야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호는 혼자서 입주민들과 식사를 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두웠다. 이명희 선생님 소식 들으셨나요?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 많이 심각한가요? 글쎄요. 하지만 이상한 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거든요. 다른 입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정순 선생님도 그렇고. 지호는 입주민들의 표정을 살펴봤다.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최근에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신 분 있으세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도 며칠 전부터 혈압약이 바뀌었어요. 저는 수면제가. 여러 명이 대답했다. 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모두 안정수 과장님이 처방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바로 그때 안정수 과장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식사는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아, 안 과장님. 이명희 선생님 상태는 어떤가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현재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심근경색이 꽤 심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전문 치료가 필요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호는 전율했다. 김정순 할머니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안 과장이 가고 나서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상해.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요즘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정동철 회장을 만나봐야 했다. 오후 3시 지호는 어제의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계획 변경. 내 방으로 와라. 중요한 일이 생겼다. 지호는 급히 회장의 방으로 향했다. 회장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회장님, 지호입니다. 여전히 조용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회장님. 침대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정동철 회장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호가 급히 다가갔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약을 먹였어. 누가요? 누가 약을? 안정수. 그놈이. 점심에.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회장님, 119에 신고할게요. 안 돼. 그럼 그들이. 더 빨리. 정동철 회장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증거를 숨겨뒀다. 내 침대 밑. 보석함. 회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USB와 보석함 속 열쇠. 모두 가져가. 서둘러. 그들이. 곧 올 거야. 지호는 급히 침대 밑을 뒤졌다.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안에는 작은 열쇠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시민은행 402호 금고. 회장님, 이게 뭐예요? 하지만 정동철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최현주 팀장의 목소리였다. 지호는 급히 보석함과 열쇠를 숨겼다. 문이 열리는 소리. 지호 씨가 여기 왜? 최 팀장과 안정수 과장이 들어왔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뭐라고? 안 과장이 급히 회장에게 다가갔다. 맥박이 불규칙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해. 지호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 팀장이 따져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왔을 때 이미. 왜 허락도 없이 회장님 방에? 회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셔서. 30분 후 정동철 회장은 구급차로 실려갔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호가 물었다. 그건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에요. 최 팀장의 답변은 차가웠다. 지호 씨는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지호는 어쩔 수 없이 실버타운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호는 정동철 회장이 준 열쇠를 꺼내봤다. 시민은행 402호 금고. 그리고 어제 받은 USB도 꺼냈다. 뭔가 있을 거야. 지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재정거래 내역. 의료기록 조작. 공모자 명단. 녹음 파일. 지호가 공모자 명단 파일을 클릭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안정수 의료과장, 최현주 운영팀장, 박철민 이사장, 김재호 김정순 장남 의사, 이동욱 이명애 차남 변호사, 정민수 정동철 차남, 정동철 회장의 차남까지. 지호는 경악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 달 목표는 3명입니다. 누구죠? 김정순, 이명희, 정동철. 정동철 회장은 까다롭지 않나요? 아들놈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진단서를 조작해달라고 하더군요. 지호는 머리를 감쌌다.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큰일이야. 정동철 회장님도 병원으로 실려갔어.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지호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서연 선배. 지호야. 정동철 회장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 그런데. 뭐요? 어떤 직원이 그러는데 회장님이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는 거야. 어떤 말이요? 보석함, 은행. 이런 말들을. 지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회장님 방을 누군가 뒤졌다는 거야. 뒤졌다고요? 응, 서랍이며 옷장이며 다 뒤져놨대. 뭔가를 찾은 것 같아. 지호는 다행히 보석함을 미리 가져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서연 선배, 내일 시민은행에서 만나요. 은행? 왜? 중요한 걸 확인해야 해요. 그날 밤 지호는 잠들 수 없었다. 김정순 할머니, 이명희 할머니, 그리고 이제 정동철 회장까지. 그리고 공모자 명단에 있던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혼자서 이런 거대한 조직과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더 많은 노인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 끔찍한 일을 멈춰야 했다. 내일 시민은행 402호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것이다. 3월 19일 오전 10시 시민은행. 지호는 서연과 함께 은행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동철 회장님이 목숨을 걸고 알려주신 곳이에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은행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금고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시죠? 네, 402호 금고입니다. 지호가 열쇠를 보여줬다. 신분증과 함께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지하 금고실로 안내됐다. 여기입니다. 혼자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402호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봉투가 들어있었다. 와! 서연이 감탄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라 폰테느 실버타운 설립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걸 봐요. 지호가 파일을 열었다. 라 폰테느 실버타운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령 부유층 대상 재산 이전 사업 계획서, 의료 조작을 통한 합법적 상속 절차, 협력 병원 및 장례식장 네트워크.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번째 파일은 피해자 명단이었다. 총 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호가 알고 있던 23명보다 훨씬 많았다. 47명이나. 2년이 아니라 5년간 벌어진 일이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재산 규모와 상속자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정순, 부동산 35억, 현금 8억, 장남 김재호 공모. 이명희, 부동산 28억, 주식 15억, 차남 이동욱 공모. 정동철, 부동산 150억, 주식 80억, 현금 20억, 차남 정민수 공모. 가족들이 진짜 공모자였어요.
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세 번째 파일은 의료진 매수 내역이었다. 봐요. 안정수 과장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돈을 받았어요. 서류에는 각 의사별로 받은 금액과 역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안정수 월 2천만 원, 독성 약물 투여 및 사망 진단서 조작. 김재호 건당 500만 원, 치매 진단서 위조. 박민철 건당 300만 원, 부검 거부 소견서 작성. 이건 완전한 조직 범죄네요. 서연이 말했다. 네 번째 파일에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이걸 들어봐요. 녹음된 대화.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됐나? 총 43억 정도입니다. 수수료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25억이네요. 좋아. 다음 타겟은 누구로 하지? 박영수 할아버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접촉해 왔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위험해요. 지호가 급히 말했다. 어제 식당에서 혈압약이 바뀌었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잠깐만요. 더 봐야 할 게 있을 수도. 서연이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정동철 회장의 글씨였다.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라 폰테느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죽여서 재산을 빼앗는 조직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박철민 이사장이고 실무진은 안정수와 최현주다. 더 끔찍한 것은 많은 가족들이 이 일에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모의 죽음을 돈으로 바꿨다. 나는 내 아들 정민수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이 증거를 남긴다. 제발 이 편지를 읽는 당신이 정의를 실현해 주길. 지호와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해요.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지호가 모든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빨리 나가요. 실버타운으로 가서 박영수 할아버지부터 구해야 해요. 하지만 은행을 나오자마자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라 폰테느 실버타운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설마. 지호와 서연이 뛰어갔다. 병원 담요에 덮인 시신이 옮겨지는 소리. 구급차에서 담요에 덮인 시신이 옮겨지고 있었다. 누구세요? 지호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지호는 주저앉을 뻔했다. 너무 늦었다. 또 심근경색이라고 하네요. 옆에서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다. 요즘 너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쉿.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때 최현주 팀장이 나타났다. 윤지호 씨, 이서연 씨. 왜 여기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 아닌가요? 박영수 할아버지 소식 들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노인분들은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최 팀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요?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데. 지호는 가방을 꽉 붙잡았다. 그냥 개인적인 일로.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집에서 푹 쉬세요. 내일부터 또 바쁠 테니까. 팀장이 가고 나서 서연이 속삭였다. 우리 감시당하고 있어요. 알아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두 사람은 급히 그곳을 떠났다. 30분 후 조용한 카페에서.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론사에 넘겨야 해요. 하지만. 지호가 고민했다. 하지만 뭐요?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요. 언론사에도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경찰은?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대한 조직이라면. 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윤지호 씨, 박철민 이사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 이사장실로 와주세요.
최현주. 이사장이 나를 만나자고 해요. 위험해요. 들켰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기회요? 직접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이미 4명이 죽었어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지호는 가방에서 정동철 회장이 준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증거들과 오늘 찾은 자료들을 합치면 충분히 그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면 서연 선배는 이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호가 명함 하나를 건넸다. 이 기자에게 모든 걸 넘겨주세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서연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조사보도팀 김민수 기자. 약속해요, 지호야. 조심해야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때였다. 3월 20일 오후 2시. 지호는 라폰테느 실버타운 최상층에 있는 이사장실 앞에 서 있었다. 가슴 안쪽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들어오시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장실은 마치 궁전 같았다. 거대한 책상,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윤지호 씨 맞죠? 60대 초반의 박철민 이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외모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죠. 박 이사장이 직접 차를 따라 주었다. 우선 최근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담당하던 어르신들이 연달아 응급 상황이 생기고. 네.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 이사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다. 지호 씨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상한 행동이요? 허락 없이 입주민 방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직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다든지. 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입주민들을 더 잘 돌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뿐일까요? 박 이사장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이건 뭐죠? 지호는 놀랐다. 자신이 서연과 함께 지하 창고에 있는 모습, 정동철 회장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은행에 간 모습까지. 우리가 지호 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그런 짓이라니요? 우리는 단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뿐이에요. 박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그런데 지호 씨는 왜 은행에 갔을까요? 402호 금고에서 뭘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게 들통났다. 모르겠는 말이군요. 박 이사장이 인터컴을 눌렀다. 안 과장님, 최 팀장님 들어오세요. 안정수 과장과 최현주 팀장이 들어왔다. 지호 씨,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안 과장이 지호 맞은편에 앉았다. 정동철 회장에게서 뭘 받았나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최 팀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회장님 방에서 뭔가를 가져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호는 모른 척했다. 정말 모르겠는데요. 박 이사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다. 지호 씨,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죠? 실버타운 운영하는 일 아닌가요? 하하. 박 이사장이 웃었다. 정말 순진하군요.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자, 이제 진실을 말해드리죠. 박 이사장이 돌아서서 지호를 바라봤다. 우리는 단순히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요?
쓸모 없어진 노인들을 정리하고 그들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일이죠. 지호는 경악했다.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인을 정당화하다니.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요? 안 과장이 끼어들었다. 지호 씨, 현실을 보세요. 저 노인들이 살아서 뭘 하겠어요?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만 고생시키고 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죽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죽인다고 했나요? 최 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단지 자연스러운 죽음을 도와줄 뿐이에요.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요? 독을 먹여서. 독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죠? 안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호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측으로 한 말이에요. 추측이라. 정말 그럴까요? 박 이사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지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동철 회장에게서 받은 게 정말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제 은행에서 가져온 건 뭐죠? 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좋아요. 있어요. 뭘 가져왔나요? 서류들이요. 하지만 이미 경찰에 넘겼어요. 거짓말. 최 팀장이 소리쳤다. 경찰에 넘겼다면 벌써 수사관들이 왔을 텐데. 아직 검토 중일 거예요. 박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지호 씨,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 저예요. 지금 당장 이서연을 데려와요. 네, 강제로라도. 지호는 벌떡 일어났다. 서연 선배와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둘이 함께 다니는 걸 다 봤는데. 선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더 좋죠. 협조하면 선배는 무사할 거예요. 지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가져간 모든 자료를 돌려주고 이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줄게요. 해외에서 말이죠. 지호는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자신도 결국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시간을 줄게요. 오늘 밤 12시까지 모든 자료를 가져와요. 그럼 서연 선배는 안전할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아, 때마침 잘 됐네요. 서연이 2명의 경비원에게 끌려 들어왔다. 선배, 지호야. 이제 더 쉬워졌네요. 박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다. 둘 다 여기 있으니까 바로 거래하죠. 뭘 원하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개의 서류를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안 과장이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연 씨도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순 할머니 파일을 몰래 복사한다든지 지하 창고를 뒤진다든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최 팀장이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 이사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자료를 돌려주고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아니면. 그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위협의 의미는 명확했다. 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서연의 목숨을 구하려면 모든 증거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면 더 많은 노인들이 죽게 될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요. 10초 안에 결정하세요. 박 이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10, 9, 8. 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7, 6, 5.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뭐지? 박 이사장이 창문으로 달려갔다. 경찰차들이. 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지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어. 최 팀장이 당황했다. 조용히 해. 박 이사장이 소리쳤다.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박철민, 안정수, 최현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경찰이 온 것일까? 윤지호 씨, 이서연 씨, 괜찮으신가요?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네. 어떻게 여기를? 김민수 기자가 신고했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요. 지호는 깨달았다. 서연이 미리 자료를 김민수 기자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선배가. 미안해, 지호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아침에 미리 기자에게 연락했어.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잘했어요, 선배. 박철민과 그의 일당들이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지호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말했다. 이들과 공모한 가족들, 그리고 다른 협력자들까지 모두 잡아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해냈어요.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라 폰테느 실버타운에서 더 이상 노인들이 희생되지 않을 것이었다. 뉴스 속보 음성. 라 폰테느 실버타운 대규모 살인사건 수사 확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7명. 3월 25일 사건이 터진 지 5일째. 지호는 경찰서에서 마지막 조사를 받고 있었다. 윤지호 씨 덕분에 정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고마워했다.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서연 선배와 정동철 회장님, 그리고 김민수 기자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동철 회장님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독성 약물이 완전히 배출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정말 놀라운 조직이었습니다. 김영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5년간 47명을 살해하고 총 1,200억 원의 재산을 편취했다니. 공모한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12명이 구속되었고 나머지도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죄질이 나쁘네요. 안정수는 어떻게 됐나요? 완전 자백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더군요. 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악해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지. 둘 다겠죠.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서를 나온 지호는 서연과 만났다. 어떻게 됐어? 모든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이야기했다. 지호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시 간병인을 해야 할지.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멈춰서서 지호를 바라봤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어제 뉴스 봤어? 다른 실버타운들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정말요? 응. 우리가 밝혀낸 이 사건이 전국적인 점검의 계기가 됐대. 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김정순 할머니, 이명희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그분들이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네요. 그리고 정동철 회장님이 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그럼 지금 가볼까? 병원에 계실 텐데. 30분 후 서울대 병원 VIP 병동. 정동철 회장은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지호야, 정말 고생 많았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나야 뭐. 늙은 몸이라 회복이 좀 느리지만 정신만은 또렷해. 회장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야.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시작도 할 수 없었어.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뭘 하겠나. 이미 늙었는데.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 남은 재산을 노인 복지를 위해 쓸 거야. 정말 좋은 일이세요. 그리고 자네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제안이요? 내가 새로 만들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노인들을 진짜로 돌보는 일 말이야. 지호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제안이에요. 하지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이 일로 많이 지쳐서. 당연하지. 충분히 쉬고 결정해. 지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뉴스 소리. 라폰테느 실버타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전국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김민수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호 씨, 안녕하세요. 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가요? 이번 사건 때문에 노인 학대 신고가 급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곳에서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정말요? 네. 지호 씨가 한 일이 정말 큰 파급 효과를 낳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호야, 내일 정동철 회장님 재단 설립 기자회견 있다는데 같이 가볼까?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같이 가요. 끝이지만 동시에 시작이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2024년 9월 15일 지호는 희망 노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지호 씨, 오늘 새로운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서연이 파일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도 재단에 합류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어디서요? 부산의 한 요양원이에요. 가족이 신고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라폰테느 사건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조사해봐야겠네요. 이미 부산 지부에 연락했어요. 내일 출장 가기로 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폰테느 사건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은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곳들도 꽤 발견됐다. 안녕하세요. 정동철 회장이 들어왔다.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단 활동이 언급됐다던데. 네,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 분야 우수 사례로 소개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곳이 벌써 50곳이 넘잖아요. 그중 15곳에서 실제 문제를 발견했고요. 서연이 보고했다. 좋은 일이야. 그런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분의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정말 선의로 운영하잖아. 우리 때문에 그런 곳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지호는 회장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한 명의 노인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이야. 계속하자. 전화벨이 울린다. 희망 노인복지재단입니다. 지호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디죠? 대구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지호가 말했다.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구의 한 실버타운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가족들에게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만 했다는 거예요. 라폰테느와 똑같은 패턴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내가 가볼까? 회장이 나섰다. 회장님이 직접 가실 필요는.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좋겠어. 경험상 그런 곳들은 권위에 약하거든.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도. 서연도 합류했다. 기차 안에서 세 사람은 작전을 논의했다. 이번에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해요. 지호가 말했다. 라폰테느 사건 이후로 이런 조직들도 더 교묘해졌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정상적인 시설 견학으로 접근해보죠. 오후 2시 대구의 골든에이지 실버타운 앞. 규모는 라폰테느보다 작네요. 서연이 건물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지. 정동철 회장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견학 신청을 하려고 왔는데요. 지호가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다. 견학이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서울에서 온 투자자들입니다. 정동철 회장이 명함을 건넸다.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0분 후 40대 남성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철입니다. 혹시 그 유명한 정동철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견학이 시작됐다. 시설은 깔끔했고 입주민들도 평화로워 보였다. 이곳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서연이 물었다. 현재 80분 정도 계십니다. 최근에 퇴소하신 분들은 있나요? 지호의 질문에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박철수. 어르신을요? 네, 제 친구 아들이 신고한 분이에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분. 치매가 심해져서 전문 병원으로. 어느 병원이죠? 정동철 회장의 추궁이 계속됐다. 그게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결정된 일이라.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주세요. 50대 여성이 울면서 뛰어왔다. 저기요. 저기요. 김 원장이 당황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3일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성이 정동철 회장 일행을 보더니 매달렸다. 혹시 여기 관계자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호가 다가갔다. 우리 아버지가 박철수인데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박철수? 정동철 회장과 지호가 서로를 바라봤다. 원장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머니,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김 원장이 변명했다. 개인정보요? 제가 친딸인데 왜 못 가르쳐 줘요? 정동철 회장이 나섰다. 김 원장님, 가족이 묻는데 답을 해주셔야죠. 하지만 혹시 숨길 이유라도 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 원장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잠깐만요. 전화 좀 해보겠습니다. 그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 원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오늘 견학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박철수 씨 딸이 소리쳤다. 아직 제 아버지에 대한 답을 못 들었어요. 그건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이 도망가듯 사라졌다. 이상해요. 서연이 말했다. 완전히 라폰테느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박철수 씨 딸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혹시,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정동철 회장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일단 확인해 봐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했는데 성인이니까 며칠 더 기다려 보래요. 지호가 결심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조사해 봅시다. 어떻게요? 야간에 몰래 들어가 보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연이 걱정했다.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그날 밤 11시 골든에이지 실버타운 뒤편. 세 사람은 어둠을 틈타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저기 비상구가 있어요. 지호가 가리켰다. CCTV는 없나? 저쪽 코너에 하나 있지만 각도상 여기는 안 보일 거예요. 다행히 비상구는 잠겨 있지 않았다. 1층부터 확인해 봅시다. 복도는 조용했다. 입주민들은 모두 잠든 듯 했다. 지하는 없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비일 버튼을 봤어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에는 의료기기들과 창고가 있었다. 그런데 한쪽 끝에 이상한 방이 있었다. 저기 불이 켜져 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침대에는 박철수 씨. 침대에 박철수 씨로 보이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의식이 없었고 여러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경악했다. 인공적으로 의식 불명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철 회장이 말했다. 왜 이런 짓을?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김성호 원장과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당신들, 어떻게 여기까지? 박철수 씨를 찾고 있었어요. 정동철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다. 이분을 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치료 과정입니다. 김 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치료요? 건강한 사람을 의식불명으로 만드는 게 치료라고요? 지호가 분노했다.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요? 김 원장이 비웃었다. 누가 믿겠어요? 당신들이 불법 침입한 걸요. 정말로 그들 말이 맞았다. 불법 침입한 상황에서 이들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뭐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김 원장이 당황했다. 어떻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손들어. 어떻게 경찰이? 서연이 놀랐다. 정동철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미리 연락해놨지. GPS 추적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 회장님이. 경험상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경찰과 협조하기로 했어. 결국 골든에이지 실버타운도 라 폰테느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박철수 씨는 무사히 구조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됐다. 이번 사건으로 또 많은 걸 배웠어요. 지호가 말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 얼마나 더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거야. 정동철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서연이 신문을 펼쳤다. 봐요. 전국에서 노인 인권 보호 단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정말로 신문에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소식이 실려 있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호가 물었다. 계속하는 거지.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정동철 회장이 답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해. 이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말이야. 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라폰테느에서 시작된 작은 의심이 이제는 전국적인 변화의 바람이 되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정동철 회장이 말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 말이야. 그렇게 지호와 서연, 그리고 정동철 회장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